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수필쓰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왼쪽에 낙달맞이 꽃이 아름답죠. 여러분을 처음 맞이하는 날이라 마당에서 제가 특별히 이 꽃을 한 컷 찍어 왔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제1강 수필쓰기에서 착상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글감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일상의 그 가치를 주목하고 또 그 경험들을 기록하면서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일상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삶이나 또는 타인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 문제라든가 또 자연 현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수필은 그러한 경험들을 글감으로 삼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느낀 이런 경험들이 모두 수필의 글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필의 글감은 무한하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수필을 쓰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가 라는 문제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은 물론이겠지만요, 기성작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쓸거리를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쓸거리 때문에 골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착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필을 쓸 때의 착상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필쓰기에서의 착상이란 경험에 의미를 붙여주는 일입니다. 삶의 경험에서 우리가 공유할 만한 그 의미를 찾아내었다면 수필쓰기를 위한 착상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삶의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착상입니다. 이 착상이 참신하면 참신할수록 독자들에게 던지는 공감의 파장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필가 전상준의 거리 풍경 이제라는 그 작품에서의 착상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작가가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근처를 가다가 우연히 어떤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주 연세 많은 할머니가 손녀의 책가방을 메고 손녀를 등교시켜 주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중년 그 남자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손녀 이렇게 공들여 키워봐야 나중에 그 공을 모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이 광경을 보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가는 여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할머니와 중년 남성은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경륜이 다르죠. 그래서 삶의 경륜에 따라서 삶의 철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삶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죠. 할머니는 손녀를 등교시키고 또 하교할 때 데리러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년 남자라면은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삶의 철학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공감할 만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글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부러 보려고 해야 보이고 또 일부러 들으려 해야 들리는 법입니다. 자,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착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착상이 비로소 이루어져야 수필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필쓰기에 있어서 착상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이 착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착상이 좀 신선하고 참신해야 되죠. 남들이 다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해봐야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신한 착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